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배당주 9월 상장 ETF로 나타내봤습니다. 최근 고배당 커버드콜 ETF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미증시 사상 처음으로 풋옵션 매도 형식을 가진 고배당주가 상장됐습니다. 올 9월에 상장된 QQQY는 연 배당률 67%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상장 후에 첫 배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초고배당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는 매월 배당금과 배당률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생 ETF QQQY에 대한 이야기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지난달 14일에요. 나스닥 100 지수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배당 수익률 60%를 목표로 배당을 지급하는 따끈따끈한 이 ETF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뭐 배당 수익에 대한 관심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좀 배당 수익,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배당 수익에 대한 관심들 높아지잖아요. 바로 QQQY라고 합니다.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배당 수익률을 듣고 뜨거운 관심을 좀 보내주고 있는데 과연 어떤 상품인지 사실 이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테이바랩의 강승희 대표님께 오늘은 좀 공부하는 모드로 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QQQY, 뭐 SQQQ, 뭐 TQQQ, 네, 뭐 QQQ, QQQ 자체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QQQ 앞에 뭐가 달리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3배 막 이렇게 되면은 좀 부담스러워서. 근데 QQQ 뒤에 Y가 붙었네요. 네, 뒤에 붙었어요.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배당주라고 말씀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거 되게 위험한 상품이다. 그렇죠. 그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식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할 이유가 없고요.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이걸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주가가 내려갈 것 같아도 하면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횡보할 때 하는 거예요? 주가가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다. 여기서 그냥 위아래로 왔다 갔다만 할 것 같다. 이제는 그런 주식도 나오는군요. 네, 왔다 갔다 해야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빈도수가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이런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냥 약간 스테이 조용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거의 제자리에 비슷하게 끝날 때 있잖아요. 한참. 그러면은 이제 올라도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니까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SQQQ 사거나 TQQQ 사도 수익이 안 나는 거잖아요.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사가지고 횡보만 하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횡보만 하면은 수익이 나는 종목은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거든요.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요. 거의 하루짜리라서 거의 최초에 가깝게 나온 거예요. 하루짜리 옵션. 만기가 하루짜리 옵션.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좀 공부해 보면은 미래 특정 시점과 가격에 매수 매도를 하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게 이제 선물이죠, 그게. 그렇죠.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는 콜옵션 매수, 뭐 풋옵션 매도, 또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는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래 특정 시점과 가격에 매수, 콜옵션, 매도, 풋옵션을 할 수가 있죠. 일단 어렵죠. 단어가 되게 어렵죠. 어렵죠. 네. 이 상품의 설명에 커버드콜 또 라이팅 풋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따라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딱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옵션이란 거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들듯이 보통은 이제 사기만 하잖아요. 사기만 하는데 이 옵션 같은 경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옵션을 매도하는 거예요. 옵션 보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하면은 내가 돈 줄게. 대신에 안 폭락하면은 수수료, 그러니까 보험료는 내가 갖는 거야. 이러고서 계속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빠지지만 않고 여기에만 있으면 이만큼 프리미엄 계속 받는 거예요. 보험료를 계속 받는 거예요. 대신에 하루에 빠진 만큼 내가 마이너스 나면은 내가 줄게. 그래서 내 돈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 주고 그냥 그 자리에 있거나 올라가면은 프리미엄만큼 받고.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어도 받는 거예요.
빠진다고 하면 빠지는 거를 미리 사두는 형태라고 봐야 되나요? 미리 사두는 형태라고 보기보다는 네네. 내려간 만큼 그러니까 주식이잖아요. 여기까지는. 네네네.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주식 빠진 만큼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빠진 하루하루. 만큼 빠진다. 하루에 하루하루. 네네. 그래서 하루하루씩을 더해요. 마이너스가 오늘 뭐 2%가 났고 그날 매도하는 거군요. 그날로 그 옵션을 매도해서 이 옵션을 매도해서 그냥 하루짜리 수익률을 계속 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짜리 수익률을 계속 더한다. 하루 움직인 것만큼 마이너스 난 거는 내가 너에게 줄게. 대신에 너는 하루에 무조건 오르든 내리든 빠지던 25bp씩 나한테 줘. 0.25%씩 나한테 줘. 수수료를 그렇게. 수수료가 아니라 보험료를. 보험료를. 내려가면 내가 많이 주기로 보험료라고 했으니까. 생각하면. 예, 예.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보험사가 돼서 이제 내려가면은 내가 보험을 들게 해줄 테니 대신 보험료를 내. 그래서 그걸 매일매일 보험료를 평균적으로 보면 한 0.25% 그래서 한 달에 5% 정도를 받는 거죠. 네네네. 예, 빠지지만 않으면. 근데 대신에 하루에 5%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치 받은 거 하루에 다 날리겠죠. 네네네. 예,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게 이제 커버드 콜인 거. 네,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라이팅 풋이에요. 아, 라이팅 풋이 이제 네. 그런 의미인 거고. 보통 이제 커버드 콜이라고, 그러니까 커버드 콜이라고 네. 하면 주식을 사고요. 그다음에 콜옵션이라는 걸 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두 개가 있는 거고 합치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얘는 라이팅 콜은 그냥 풋옵션만 파는 거예요. 대신에 채권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이자 받고 저거 더해서 요즘 이제 미국채 이자율이 좋으니까 네네. 5% 받고 프리미엄까지 합치면은 잘하면은 한 달에 뭐 7%, 6%도 이제 쿠폰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0%라고 나오지만 그게 공짜가 아닌 거죠. 네네네. 빠지면 빠진 만큼 내가 다시 주겠다라고 하고 받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아요. 주식 자체가 올라도 그것도 좋은 게 그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많이 주식을 오르면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0.25%밖에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별로 안 따라가는 게 좋죠. 별로 안 낫죠. 좋죠. 올라갈 때도. 올라갈 때 좋지 않고 내려갈 때도 좋지 않은. 내려갈 때 많이 내려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네네. 0.25%면 뭐 한 0.5%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는 계속 받는 거죠. 위아래로 0.5%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종가 대 종가로. 네, 종가. 하루 움직임이. 야, 이게 참 이런 주식도. 네, 그래서 이런 이게 ETF도. 예. 네, 그 방향이 이제 오르냐 내리냐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횡보하냐 그것도 맞춰도 이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네네. 주식은 횡보하면은 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예. 횡보하는데 벌 수 없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횡보해도 버는 이제 타이밍을 맞추면 횡보할 거야라는 이제 기간을 딱 맞출 수 있다면 네네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배당률로 준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배당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분배금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더 맞고요. 그렇죠. 배당이라고 하시면 안 하니까 돼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이제 예. 제가 이걸 이제 채택한 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벌써 우리나라 그 많이 하셨나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요? 그런 블로그에 올라와 있어요. 이미 설명하는 자료들이. 네네. 그래서 되게 이제 배당률 60%짜리라고 올라와 있어서 이건 배당률이 아닌데. 그러니까 배당률이 아니에요. 아니 네. 내려간 거 다 줘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게 그러네요. 배당이 아니잖아요. 영업을 해서 무슨 뭐 수익이 나서 그걸 배당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건 그냥 옵션을 파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보험을 내가 팔고 보험료를 그 사람이 나한테 낸 거를 이제 그 운용사가 받아서 투자자에게 준다. 대신에 투자자는 원금 전체에서 빠진 만큼을 계속 내 돈에서 빼서 주겠다. 네. 이거라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장에 딱 적당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금리 상승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 그다음에 이제 다음 행보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전쟁도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지금 약간 다 정체되어 있는 듯한 이런 느낌. 또 폭락이 나오지도 않고 네. 급등도 나오지도 않는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유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자기네가 생각했을 때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딱 낸 거죠. 아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때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급등하고, 이럴 때 들어가야 네. 그래서 지금 한 달 만에 1,000억 이상, 1억 불 이상 팔렸더라고요. 음. 보통 ETF들이 하나 나오면 솔직히 안 팔리거든요. 음. 근데 의외로 잘 팔려서 벌써 1억 불 넘었다가 지금은 조금 다시 이제 확 그렇죠. 빠지니까 이제 조금 줄어들어서 한 8천만 불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배당이 아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떨 때 돈을 버는 상품인지를 딱 알고 들으셔야 된다.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드리려고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ETF를 공부할 때 저는 ETF를 야 이런 ETF도 있을까 하고 막 찾아봤거든요. 네.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야 맞아요. 이런 ETF도 있고 뭐 전기차 뭐 전 세계 어디 전기차 무슨 반도체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기본으로 다 있고 뭐 어디를 또 조합해서 또 무슨 ETF가 또 이런 ETF가 있고 이 거의 생각하는 범위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 ETF는 없었다라는 그리고 말이죠. 실제로 하루 만기짜리 옵션이라는 게 내일이 만기인 거예요. 원래 네네. 옵션은 뭐 3개월, 한 달 뭐 이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내일이 만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렇군요. 이것만 든 사람 돈 엄청 벌겠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좀 하네요. 지금 실제로 이 ETF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하루 만기짜리 옵션을 미국에서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거래를 네.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주일 뒤에 얼마 이상 가면 돈 줄게.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네. 오늘 지수가 100이야. 내일 종가 100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일 넘어가면은 내가 넘어간 것만큼 돈 다 줄게. 이러면서 지금은 한 25% 내면 돼. 네. 0.25%만 내면 돼. 그럼 먹으면은 한 2% 먹고 깨지면 0.25% 깨지니까 그거를 이제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지금 실제로 하루 만기짜리 옵션이 미국 전체 거래량이 50%가 넘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하도 옵션 좀 조심해야 된다, 무섭다라고 해서 아예 그쪽은 건드리지도 않고 있었는데 한번 좀 이 기회에 한번 자세히 좀 공부해. 왜냐면 ETF가 상장이 됐으니까요.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 그러면 QQQY의 상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말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QQQY에는 풋옵션, 지금 여기 보이는 풋옵션, 이거는 지금 이제 비슷한 ETF들을 올려놓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풋옵션이라고 아까 그림 그렸던 네네. 옵션 하나랑 그다음에 채권, 미국 국채, 끝이에요. 끝. 그러면서 매일매일 옵션을 파는 거예요. 네네네. 하루짜리 만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만기가 이제 보험이 오늘 이제 자동차 보험 드실 때 이제 뭐 내 차를 누구 빌려줄 때 하루짜리 보험 들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풋옵션 매도, 그 다음에 국채, 그 다음에 현금, 끝이에요. 깨끗하죠.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이 옵션이 내일 되면 만기가 끝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면 또 팔고, 그 다음날 되면 또 팔고, 그러면서 하루 빠진 것만큼 마이너스, 아니면 이거 팔고 받은 보험료 펀드로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한 달치를 다 모아서 주는 거죠. 근데 지난달에 벌써 6% 이상 연율로 따졌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따졌을 때 6% 이상을 벌써 받아갔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배당하면 배당락을 하잖아요. 네네네. 얘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배당락을 했죠. 돈을 받았으니까. 매달 수익률을 정산해서 주는 거네요. 매일매일 보험을 받아서 네네네. 한 달에 모아서 그 보험료를 주는 거예요. 대신에 빠진 만큼은 내 손에다. 그래 내 원금에서 까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해지 용도로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해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일단은 내려가면 벌어야 되잖아요, 많이. 네네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려가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횡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횡보하는 부분. 그냥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끼적끼적 거리고 있으면은 좀 정체될 것 같다. 정체다. 그러면은 할 게 없잖아요. 주식도 그렇죠. 안 올라갈 거고 내려가지도 않을 거고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르지도 않고 떨어지고 이러면 네네. 그럴 때라고 판단하실 때만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ETF 생겼다라고 좀 그렇게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좀 접근해보는 것도 맞겠네요. 자, 그러면 리스크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땐 좀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 전략 같은 것도 어떻게 좀 세우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풋옵션을 매도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매도라는 얘기가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제가 깨진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올라가야 좋은 거잖아요. 올라가야 안 깨지잖아요. 어쨌든 많이 못 먹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보통 보시면 양쪽이잖아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횡보한다 세 가지잖아요. 네네.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횡보가 제일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횡보가 제일 많아요. 횡보가 제일 많아요. 제가 이제 여기에 좀 왔는데 새로운 사실. 실제로 나스닥에서 1%하고 1% 마이너스 1% 사이에 끝난 점이 제일 많고요. 그래요? 이렇게 분포가 돼서 정규분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 여기엔 지금 없는데 네네네. 그 보내드린 자료 보시면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확률상으로는 안 올라가거나 그렇구나. 내려가지만 않으면 버는 거니까 확률상으로는 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번 내려갈 때 많이 내려가니까. 근데 이게 뭐 폭등장을 만나거나 폭락장을 만난다면은 폭등장에서 당연히 뭐 마이너스는 하진 않겠지만 다른 거 일을 못 보는 거니까. 못 보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다음에 내려가면 한 달, 두 달 동안 번 거를 그쵸. 하루에 도로 줘야 되잖아요. 그쵸. 하루에 뭐 5% 빠지면 뭐 한 몇 달치 번 거 한 번에 줘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락하면 깨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폭락한 날. 예를 들면 네네네. 많이 폭락했어. 그러면은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뭐 이럴 때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아. 기술적 반등이 날 수 있는 상황이 기술적 반등이어도 안 올라가도 되잖아요. 얘는 안 올라가도 수익은 나잖아요. 안 올라가도 되니까. 안 올라가도 된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횡보만 해도 먹으니까 실제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돈을 벌 확률은 높은데 그러네요. 깨질 때 번 거를 많이 넣는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급등했을 때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급등해서 올라갔을 때는 빨리 일단 걷어야죠. 왜냐하면 급등하면 빠질 때 한번 급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깨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락했을 때 오히려 사고, 그리고서 횡보하고서 급등할 것 같으면 이제 QQQ, TQQQ 이런 거로 갈아타야 되겠죠. 올라갈 때 많이 먹어야 되니까. 네네네. 이건 올라갈 때 못 먹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을 자기가 다 맞춘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어쨌든 선택지는 저희에게 재밌는 선택지를 주긴 했어요. 주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엄청난 상승일 때도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습니다. 하락장 당연히 돈 벌 수 있죠. 단 횡보장도 이제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다 벌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의 선택만 잘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시장으로 이제 맞습니다. 접근을 하는 새로운 상품이 탄생했다라는 건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횡보장이 더 제일 많았다라는 게 제일 흥미롭네요. 저는 횡보장은 왜냐면 우리의 기억 속에는 횡보장은 사실 잘 기억을 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횡보장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있는 일이 뭐 별로 없으니까요. 없죠. 네. 그렇다면 기억에서 지워두고 있다가 상승이나 하락 뭐 이럴 때 하락했고 이럴 때 큰 상승이 있었고 뭐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 네. 생각해 보면 횡보장이 제일 많았어요. 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ETF 앞으로 좀 흥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십니까, 대표님? 근데 결국은 이제 시장이 항상 뭐든지 수익률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횡보를 계속하더라. 네네. 6개월간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이게 수익률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ETF들보다. 네네네. 제자리에 있는데 얘는 혼자 벌었잖아요. 쿠폰 계속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 분배금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게 있어? 이러고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겠죠. 네.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횡보를 하고 나면 주식해 보셔 아시지만 횡보를 오래 하면 위로 가든 아래 가든 맞아요. 날아가잖아요. 움직이죠. 예.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어디로 위든지 아래든지 날아간 다음에 이미 많이 움직인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재밌는 건 우리에게 선택지가 더 많아졌다는 점, 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들, 또 재밌는 일도,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늘었다. 뭐 이렇게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즐겁게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 제 책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고 있죠? 네, 썬바라기님께 저 책 비겁한 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송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